자, 이어서 모닝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봐야 될 여러 가지 소식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이 좀 나왔지만 바이든 후보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미국 배터리와 관련돼서 악재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완성차들의 판매가 괜찮다라는 점,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두산그룹주의 이런 합병 자체가 조금 더 구체적인 시안들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6가지 소식들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벽에 나왔던 소식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사퇴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미국 대선에서는 초유의 사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과연 앞으로는 어떤 구도를 이루게 될지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기기 1%가 전 세계 먹통이 되면서 결국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현재는 850만 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복구를 지원 중이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 미국 배터리 3공장 건설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는데요. 결국에는 전기차 캐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비싼 차가 잘 팔리면서 결국에는 사상 최대 실적 다시 한번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내년 초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에 대한 합병을 추진한다는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 후속 보도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지난주 조정을 받은 가운데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증권사들의 이 리서치 센터장의 긴급 진단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11월 대선을 107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대선 후보를 전격 사퇴하게 됐습니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뒀는데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게 됐습니다. 어떤 구도를 이루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달 말에 첫 TV 토론 이후에 고령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피격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요동치게 되자 당 내부에서도 함께 사퇴의 압박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주면서 이 전현직 리터 매치가 불발되고 대선 대결 구도가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 후보로 지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 이른바 대타 후보들이 50대인 상황에서 79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이 고령에 초점을 맞췄던 선거 운동에 대한 전략도 다시 짜게 됐는데요. 민주당도 수준의 잡음 없이 새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선출해내는 동시에 당내 통합을 달성하며 그동안 내홍으로 이탈했던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판이 다시 한번 대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다시 한번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맞대결들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미국 대선 지난주에는 트럼프 피격 소식에 요동쳤다면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소식에 요동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관련 친환경 종목들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중에 계속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잡음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전 세계를 이 IT 대란이 강타를 했습니다. 윈도우 OS를 사용하고 있는 850만 대 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일에 자사의 블로그에 올린 공지를 통해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가 850만 대 윈도우 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된다면서 이는 1% 정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율 자체는 작지만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은 주요 서비스를 운영하는 많은 기업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결국 이번 사고는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프로그램 펠턴 센서가 업데이트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시스템과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요. 2011년 세워진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기도 합니다.
펠컨 센서는 실시간으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보호하는 대표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 인프라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잘못된 업데이트를 조속히 수정할 수 있도록 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 역시나 11% 정도 급락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IT 대란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면서 연결된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게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센즈랩이나 모니터랩, SGA 솔루션스, 솔트웨어, 한삭 같은 종목들 국내 시간외에서 일제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SGA 솔루션스와 센즈랩 그리고 모니터랩은 시간외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엔솔과 GM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글로벌 자동차 업체 GM의 합작법인이죠. 얼티엄 셀즈가 미국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3공장이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고 합니다. 결국에 글로벌적인 고금리와 물가 상황 하에서 전기차 캐즘까지 나타나고 있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얼티엄 셀즈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시 중단하게 됐고요. 다만 완전 중단이나 철수는 아니고 업황을 예의주시한 뒤 건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얼티엄 셀즈 3공장은 총 26억 달러가 투입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애초 2022년 착공해서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전기차 캐즘 때문에 여러 가지 공장들이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지금 애리조나주에서 ESS용 LFP 배터리 전용 공장을 착공한 바가 있었는데 이를 또 함께 중단하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연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목요일과 금요일 실적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내수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다시 한번 역대 최대 실적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와 RV 같은 고수익 모델 판매 증가와 환율 효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깜짝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합산 매출 컨센서스는 71조 6,79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출 자체는 지난 2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 4% 증가한 수치고요.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 늘어난 7조 8,699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에 부합하게 된다면 실적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쓰게 되고요. 앞서서 합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 2분기가 역대 최대였는데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고수익 차량을 위주로 수익성을 크게 올렸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 나오게 될지 이번 주말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종목 현대차와 기아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두산그룹주들 계속해서 좀 재편하는 모습인데요. 이르면 내년 초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연내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한 뒤 내년 상반기에 두 회사를 한 개 회사로 합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두산그룹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던 두산 밥켓은 이번 합병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라든지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두 회사를 합병할 경우에 각종 행정 절차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 후 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만 합병 시 단일 회사명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M&A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멘트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이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까지 개별적인 종목들의 주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은 지난주에 트럼프 대선 리스크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저가 매수가 될 수 있을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의 긴급 진단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반도체 주가가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리서치 센터장 5명에게는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을 조심해야 하지만 당장은 미국 대선 후보자들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국내 종목들의 불안전성이 약간은 커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펀더멘털 훼손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저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는 축에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포트폴리오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멘트들도 있었으니까요. 반도체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 6가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